부쩍 많이 들었고요. 그 예. 전해에도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금값의 추이를 보면 꾸준하게 우상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금값 연중 강세가 뚜렷했던 한 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 보시면 연초부터 사상 최고 가격을 여러 차례 돌파하면서 가격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변동성이 조금 커지기는 했지만 가격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거죠. 그 결과 금값은 작년 한 해 동안 약 64%나 급등해서 1979년 이후에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 금값이 안전자산으로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만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작년 같은 상황을 보면 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라든지 달러의 약세 흐름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얼마나 매수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리고 이에 따라 나타난 강세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금값이 뭔가 위기 때 예. 반짝 올랐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고 이런 분위기를 타고 금 투자하시는 분들 부쩍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12월 24일을 기준으로 국내 5대 시중은행에서 팔린 골드바의 가격을 보면 6,779억 7,400만 원어치가 팔렸다고 와. 해요. 관련 통계가 이뤄진 2020년 이후에 가장 많이 판매가 된 거고요. 전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약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금을 이제 은행에 예금처럼 넣어두는 골드뱅킹의 실적도 급등을 했는데요. 한 은행의 골드뱅킹 상품 같은 경우에는 2003년 상품 출시 이래 가장 많은 계좌 수의 잔액을 기록했고요. 전년에 대비 잔액은 2배 넘게 또 계좌 수도 14% 정도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뿐이 아니고 올해가 시작되면서도 금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오른 거예요? 뭐 이게 사실은 이제 식상합니다. 매일매일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하는데 지난 14일 금값이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국제 금 현물 가격이 전장 대비 1.07% 오르면서 온스당 4,635.59달러로 하루 전 기록했던 종전 최고치를 갈아치운 겁니다. 올해 들어서만도 금값이 벌써 6% 정도 올랐습니다. 올해 사장님, 들어서. 올해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요. 올해 들어서 이렇게 계속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지난해랑 이유가 비슷합니까? 비슷한데 이제 또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미 중앙은행이죠. 미 연준에서 추가로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고요. 이 금리라는 게 돈의 가격이잖아요. 이 달러 가격이 약해지면 그만큼 금값이 더 오르겠죠. 또 미국의 경기 둔화라든가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 세계적인 달러 약세 흐름과 또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이란의 뭐 반정부 시위 같은 이런 어떤 지정학적 긴장까지 겹치면서 안전자산인 금의 수요를 자꾸 자극을 하는 거죠. 또 작년이 통화정책 변화와 또 구조적인 수요 때문에 금값이 조금 올랐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미국 경기가 식어가고 있다 이런 신호가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값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얘기대로라면 계속 금값이 오를 것 같은데 혹시 변수는 없습니까? 변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금값이 계속 상승할 거다라는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찍고 있잖아요. 너무 가격이 오른 만큼 변동성이라든가 중간 조정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 매수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지정학적 불안이라든가 정책 불확실성 같이 이런 요소들이 아직 완전하게 해소가 된 게 않은 상황이어서 안전자산으로서 금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데 이렇게 금값만 오른 게 아니죠. 앞서 집에 은수저이나 찾으셨다고 네. 했는데 은값이요. 또 굉장히 무섭게 치솟고 있어요. 사실 작년 한 해를 보자면 금보다 은이 더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어요. 요즘 Z세대식 표현으로 하룰랄라라고 하거든요. 뭐 하늘나라를 좀 귀엽게 이러는 말인데 지붕 뚫고 진짜 하룰나라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국제 금값이 온스당 9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90달러를 넘어섰는데요. 그래프 보시면 정말 하룰나라로 치솟고 있는 거죠. 그러네. 2025년 은값 추이를 보면 연말에 연초 대비 183%나 올랐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오른 거죠. 작년 주요 증시 상승률, 그러니까 미국의 S&P 500은 17%, 일본의 니케이 225는 26%, 우리나라 코스피도 많이 올랐는데 75% 올랐거든요. 이것과 비교를 보면 은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종로에 실버바를 진열해 두는 가게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네. 금값은 그렇다 치고 은값은 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은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 은이 상당히 재미난 금속이에요.
금과 구리의 특성을 모두 다 갖고 있거든요. 일단 전기와 열이 잘 통하고 부식에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또 AI 인프라, 이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에서 은이 필수제예요. 다만 비싸서 못 사고 있을 뿐이었던 거죠. 실제로 지난해 은의 산업용 소비를 보면 약 7% 정도 늘었고요. 전기차 파워트레인이라든가 충전 인프라, 태양광 패널이 늘면서 AI 확산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있겠죠. 전력이나 전자부품 수요가 많이 늘었는데 은의 산업 수요가 전 세계 은 양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나 AI 같은 첨단 산업 소재로 은이 쓰이기 때문에 이게 올랐다. 그리고 또 다른 요인은 뭐가 있어요? 네, 두 번째 상승 요인은 이제 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은의 안전자산으로서의 기능입니다. 금과 마찬가지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이제 은도 안전자산으로서의 기능을 하거든요. 미국의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또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또 미국의 관세 정책 우려 등 같은 요인들이 겹치면서 투자자들이 안전하다 평가받는 금에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은도 동시에 찾게 되는 겁니다. 특히 금값이 크게 오르면 투자자들은 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은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네 하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값 상승은 산업 수요 증가와 더불어서 안전자산 수요, 여기에 금값 강세 효과가 더해진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 해봐야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투자하는 건데 보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들이 저와 같은 사람들이 네. 은에 투자하는 방법 그건 뭘까요? 자, 개인 투자자가 은에 투자하는 방법도 금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일단 금에 어떻게 투자하지라고 생각해 보면 금은방을 갈까 먼저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실물 투자가 있습니다. 뭐 금괴라든가 은괴라든가 아니면 은으로 된 뭐 이런 귀금속들을 직접 사는 거죠. 다만 살 때는 비싸게 사야 되고 이걸 팔 때는 또 헐값에 팔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 때 이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과 보관에 대한 그런 부담들이 좀 있죠. 다른 방법은 이제 금융상품, 은 ETF를 활용하는 건데요. 은은 현물이나 선물 가격을 따라가는 그런 ETF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계좌만 갖고 있으면 내가 실제 은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주식처럼 쉽게 은을 사고 팔 수 있는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ETF 역시 세금과 운용 비용이 있고요. 또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격을 그대로 추정하지는 못한다라는 이 추적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소장님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네. 우리 월급 빼곤 다 오른다라는 팩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사실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금, 은 올랐어요. 근데 구릿값까지 올랐다면서요. 네, 완전 진짜 올림픽이죠. 금운동 다 올랐습니다. 국제 구릿 가격 지난해 40% 넘게 상승했고요. 해가 바뀌어도 올해 들어서도 연초부터 무서운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사상 처음으로 톤당 13,000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지난해 12월 23일 12,000달러를 처음 돌파한 이후에 불과 2주 만에 13,000달러 선까지 깨진 겁니다. 이런 흐름의 배경에는 이제 전통적인 건설, 인프라 이런 수요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전기차, 재생에너지, 송전망, 데이터 센터 수요 같은 신산업 수요가 점점 커진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AI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많이 쓴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막대한 전력을 쓰기 때문에 이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구리 사용량이 필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시장에서는 이 영향으로 2040년까지 구리 수요가 지금보다 50% 이상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